여러분 안녕하세요. 입소문 1인분입니다. 넷플릭스 신작 드라마 트리거에 대한 후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기 청정국 대한민국에서 울분이 쌓인 사람들한테 총이 택배로 배달되게 되면서 총기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가운데 각자의 이유로 총을 든 두 남자의 이야기. 자, 10부작이고요. 한 편당 한 40-50분이기 때문에 1부부터 10부까지 다 보려면 시간이 꽤 짧진 않습니다. 짧진 않은데 충분히 볼 가치가 있다. 영화 평가부터 진행해 보자면 일단 재미있느냐? 재미있습니다. 아주 꽤 재미있습니다. 이거 오랜만에 수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봤던 작품들 중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 특히 초반, 후반에는 이게 좀 꺾이는데 특히 초반에는 굉장히 재미있다. 제 생각에는 이 영화는 A와 B 사이 어디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설정이 일단 굉장히 참신하기 때문에 이거를 A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K-POP 데몬 헌터스 승부와 함께 세 번째로 A의 반열에 올라가게 된 작품이네요. 바로 직전에 봤던 작품이 84제곱미터인데 물론 영화와 드라마이기 때문에 약간 다르긴 하지만 84제곱미터보다는 훨씬 재밌는 작품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점 단점 바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설정이 아주 참신하다. 포스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모두의 손에 총이 쥐어진다면, 자, 대한민국에 총이 있다면 과연 어떨까? 저도 가끔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야, 우리나라에 진짜 총 있었으면 난리 났다고. 거기가 지옥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화가 많아요. 사회 전반적으로 스트레스가 상당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만약에 총이 있었으면 정말 다른 나라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그 자살률이 높은 국가잖아요. 사람이 궁지 끝까지 몰리면은 자기 자신을 던져버리거든요. 근데 총이 있다면 자기 자신을 던져버리기 전에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한테 이제 단죄를 하게 되겠죠. 과연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으로 가게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 설정 자체가 굉장히 참신해서 일단 반 이상 먹어주고 들어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 전반까지는 굉장히 훌륭하다. 특히 1화에서 등장하는 유정태라는 이름의 바른생활 공시생이 나오거든요. 그 공시생이 고시원의 빌런들을 처치하기 위해서 이제 총으로 난사를 하는 그런 사고를 벌이게 되는데, 그것을 둘러싸고 굉장히 긴장감 있게 이 다음에 어떻게 될까 막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연출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1편 딱 보고 이거 오랜만에 진짜 작품 하나 나왔는데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흐름 1화부터 시작된 그 좋은 흐름이 5화까지는 거의 그대로 갑니다. 주요 등장인물 중에 한 명인 문백, 이 문백의 정체가 좀 드러나면서부터 뭔가 약간 과도한 설정과 흐름이 흘러가게 되면서 조금 아쉬운데, 다만 그럼에도 이제 용두삼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초반이 워낙 훌륭했다가 이제 후반에 약간 조금 내려왔다 이 정도지, 직전에 제가 리뷰를 했었던 84제곱미터처럼 전반은 굉장히 재밌었다가 후반엔 지하실로 들어가는 그런 용두삼이 흐름까지는 아닙니다. 자, 장점 세 번째, 주인공 이도의 액션이 굉장히 볼만하다. 우리나라 액션의 전설적인 명작인 아저씨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다른 작품들과 비교하면 훨씬 액션씬이 그럴듯하게 뽑혔다. 이 이도가 격투도 전직 특수부대원이니까 그냥 맨손으로 칼든 조폭 몇 명은 일도 아닙니다. 그냥 다 쓸어버리거든요. 야, 이게 진짜 마치 약간 테이큰에 나온 것처럼 아주 간결하면서도 시원하게 뚝딱뚝딱 처리하는데 이 액션이 되게 볼만합니다. 총기도 자유자재로 다루면서 거의 뭐 백발백중이에요. 그 총기 액션도 꽤 볼만하다. 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단점은 특히 후반에 전개가 굉장히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전반까지는 이제 사이다 전개가 흘러가거든요. 근데 후반에는 이게 갑자기 고구마 전개로 바뀌어요. 이게 뭔가 답답한데? 이런 느낌으로. 이 후반에 악인들 있잖아요. 학폭 가해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전세 사기범들이라든가 이런 악인들을 이제 총으로 단죄하려고 하는데 이 주인공 이도가 그걸 꼭 막습니다. 물론 총을 안 쓰는 게 좋은 세상이긴 한데 이런 악인들은 어떻게든 좀 단죄를 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걸 주인공이 막다 보니까 이게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두 번째, 후반에 굉장히 좀 무리한 설정이 있습니다. 미국의 군수 조직, 이 미국의 일개 조직들 대한민국을 과도하게 농락해요. 총기 밀수하고 그런 것까지는 오케이지. 그런데 어떤 나라 전체의 미디어와 심지어 정부 기관까지 막 제 집처럼 해킹하고, 그리고 막 길거리에서도 얼굴 드러내고 사람을 총으로 막 쏴. 아무리 미국 단체가 뭐 힘이 세다고 해도 우리나라가 무슨 제3세계 듣보잡 나라도 아니고 이 현실성 여부는 둘째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거 좀 불쾌감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무리한 설정이 조금 단점이다.
자, 인물 소개 잠깐 가자면, 자, 김남길 배우가 연기한 이도. 이 작품에서는 두 개의 길이란 뜻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총을 잡았던 특수부대원의 과거와 총을 놓고 경찰로 살게 되는 현재, 이 두 가지 길을 뜻하게 되는 거겠죠. 김남길 배우는 늙지를 않는 것 같아요. 예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아주 연기도 잘하고 좋았다. 자, 두 번째, 이제 이도의 대척점에 서 있는 문백 역의 김영광. 매우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남자로 마음속에 문이 한 100개쯤 있게 되는 인물이다 라고 해서 문백이라고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도 앞에서는 헤헤거리면서 평범한 청년을 연기하는데, 뒤로는 이 대한민국을 주무르는 모든 흑막의 보스, 기럭지가 되니까 특유의 퇴폐미, 퇴폐미가 딱 나오면서 이 역할에 아주 잘 어울리더라고요. 얼핏 보니까 약간 그 깡의 비하고 약간 그 이미지가 비슷해 보이는데, 연기도 괜찮았고 그 비주얼적으로도 아주 훌륭했다. 그래서 김남길 배우가 총이 없는 세상을 대변하는 사람이고, 김영광 배우가 총을 가진 세상 쪽에 서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주요 등장인물들의 에피소드가 펼쳐지거든요. 첫 번째부터 보자면, 자, 유정택. 아주 오랫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공시생인데, 고시원 내 빌런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막 문 열어놓고 시끄럽게 게임하는 사람, 거기에 외부인들 출입 금지인데 막 여자친구 불러서 떡치는 사람, 공용 공간인 식당에서 시끄럽게 소란 피는 빌런들 막 한둘이 아닙니다. 열받게 하는. 그래서 이 바른생활 사나이인 유정태가 폭발을 해버리죠. 결국은 누군가 보내준 총을 가지고 이제 그 고시원 내 빌런들을 다 쓸어버립니다. 근데 결과는 사이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과도한 대응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빌런들, 이 유정태가 가서 아무리 말해봤자 씨알도 안 먹힙니다. 오히려 그 유정태를 굉장히 무시하고 폭행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총을 딱 가지니 분위기가 바뀌게 되는 거죠. 완전 게임 체인저. 그래서 기세등등하던 빌런들을 미안해 살려주세요 막 하는데, 총 하나 가지고 다 쓸어버리면서, 야, 이걸 보는데 사실 사이다처럼 시원하다. 내가 미안하다. 왜? 사람 좋게 얘기할 땐 개무시하더니. 두 번째 보자면, 전원성이라고 하는 성범죄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악독한 인물이죠. 그 정수기 보러 온 선량한 코디를 막 노린다든가, 아니면 동네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빌런인데, 이 전원성이 일개 성범죄자가 아닌가 봐요. 간 크게도 총을 들고 바로 경찰서로 갑니다. 파출소도 아니고 경찰서 있죠, 큰데. 이 전원성의 목표는 누구냐? 바로 자기를 감시하면서 괴롭히는 경찰. 거기를 찾아가가지고 이 총으로 막 갈기는데, 총을 잡은 이 빌런을 결국 주인공 이도가 사살을 해버리죠. 거기까지만 해도 아주 사이다, 시원하게. 그 다음은 이제 오경숙이라고 하는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아들을 잃은 엄마인데, 아들이 회사에서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이었던 것 같아요. 남들보다 훨씬 대우를 못 받으면서 그렇게 일을 했는데, 결국 산업사고로 아주 처참하게 죽게 되는 아들을 가진 엄마. 그래서 그 오경숙은 아들이 죽었던 회사 앞에 가서 매일매일 1인 시위를 하거든요. 근데 전혀 회사에서는 들은 척을 안 합니다. 특히 그 회장은 그 엄마를 완전 개무시하죠. 저거 아직 안 치웠어? 막 이러면서. 그 엄마가 거기 왜 서 있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그렇게 힘없는 사람을 굉장히 무시하는 그 회사의 회장. 결국 이 아줌마가 우리 그냥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선량한 시민이고. 근데 이 아줌마가 결국 폭발해서 그 회장을 주차장에서 총으로 쏴버리죠. 매일매일 찾아가서 1인 시위를 해도 전혀 보는 척도 안 했던, 전혀 드리려고 하지 않았던 회장이 살려주세요 사과를 막 하는데, 그 장면을 보는 것도 사이다죠. 자, 이렇게 1화, 3화, 4화에 펼쳐졌던 이 에피소드들이 물론 사람을 죽이면 안 되지만, 우리나라에는 죽어도 마땅하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악독한 빌런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드라마에서 진짜 악독하게 표현들을 해요. 그런 사람들을 단죄해버리는, 보면서 굉장히 시원시원하다라는 거 좀 느껴지게 되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이게 후반으로 오면서 좀 바뀝니다. 여기서 박규진, 서영동이라고 하는 안타까운 학생들이 있어요. 학폭을 당하고 있는 피해 학생들. 저는 진짜 이 작품에서 이 학폭만 보면은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매일매일 학폭에 시달리게 되는 이 불쌍한 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불쌍한 학생들이 결국 총을 가지고 이제 난사를 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이제 후반으로 가게 되는 6화에서 펼쳐지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고구마예요. 고구마. 뭐가 고구마냐? 이 학폭 피해 학생들이 총을 들었는데,
실제 가해자들을 쏘는 게 아니라 애꿎은 다른 학생들을 막 쏴버려요. 그냥 여기까지만 해도 마음에 안 드는데 실제 가해자들은 총으로 결국 못 쏩니다. 힘없는 박효진과 서영동을 괴롭혔던 이 학생들 때리고 막 돈 뺏고 칼로 막 위협하고 네 애미 어떻게 해버린다 막 이렇게 완전 인간 쓰레기 같았던 이런 가해자들, 그리고 그 학교 폭력을 나몰라라 했었던 그 선생들, 박효진이 식당에서 이 가해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머리에다 그냥 음식 부어버리거든요. 그 머리에 음식 찌꺼기 같은 거 막 걸려있고 막 그런데 선생님이 야 니들 뭐 하는 거야? 가해 학생이 손이 미끄러져서요. 그러니까 아이 녀석들 조심 좀 하지.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요, 웃으면서.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런 선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학폭이 근절이 안 됐었던 거죠. 이런 학폭 가해자들 혹은 학폭을 나몰라라 했었던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가해자거든요. 진짜 빌런인데 총을 딱 쥐니까 미안해 살려줘 막 이렇게 하는데 한 방 쏴버렸으면 좋겠다 진짜, 그래 빨리 총 든 김에 쏴버려 막 이런 소리를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주인공 이도가 그걸 말리죠. 이 사람들은 총을 맞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약간 아이 뭐지 좀 아쉬운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또 한 번 나오죠. 9화에서 보면은 이도를 아들처럼 아꼈던 경찰 파출소장 조현식이 나옵니다. 연기 엄청나게 잘하는 김원혜 배우가 나와서 이 경찰 파출소장을 연기하는데 당연히 경찰이니까 선량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딸이 전세 사기를 당하면서 결국 안타깝게 자살까지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조현식 자신의 하나뿐인 딸이 죽게 되니까 완전히 절망을 하고 총을 들죠. 그리고 그 딸이 찾아가서 무릎 꿇고 막 빌었는데도 전혀 콧방귀도 끼지 않던 전세 사기범들, 여자 끼고 술 먹고 있는 그 주점에 찾아갑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전세 사기범들 아주 뻔뻔해요. 사람들이 삶이 진짜 벼랑 끝까지 몰리고 심지어 자살을 하고 그러는데도 전혀 일말의 죄책감도 없습니다. 오히려 고인이 된 딸을 막 조롱을 하는데 조현식이 거기서 이제 총을 딱 꺼내요. 총을 꺼내가지고 단죄를 하려고 하는데 이 이도가 그걸 또 말리게 되죠. 그 학폭 가해자들에 이어서 전세 사기범도 결국 총을 맞지 않고 살아나게 되죠. 이제 고구마가 2개 쌓인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에피소드로 간호사들 사이에 태움 있죠. 태움, 그 갈구고 괴롭히고 이거 태움을 당하는 박소연이라고 하는 피해 간호사가 나오거든요. 되게 착해요. 얼굴만 봐도 착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선배라는 간호사들이 진짜 괴롭힙니다. 맨날 나이트 근무 시키고 과도하게 일 주고 심지어 막 뺨 때리고 이런 가해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빌런이죠. 근데 결국 쏘려고 하지만 다시 집어넣고 총을 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초반에 공시생, 성범죄자, 그리고 아들 잃은 엄마 이 3건은 이제 사이다인데 후반에 3건 학폭 피해자들, 전세 사기범, 태움 피해 간호사 이 3건은 고구마예요. 진정한 빌런들을 단죄하지 못하는 고구마가 쌓이면서 좀 답답하다. 이 드라마 보면서 줄곧 드는 의문이 과연 누가 진짜 가해자인가 이거더라고요. 바른생활 공시생, 자식 잃은 엄마와 아빠, 학폭 피해자들, 결국 참지 못하고 총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들이 가해자인가? 글쎄요. 저는 그들이 가해자가 아니라 선량한 그들을 폭주하게 만들어버린 원인 제공자, 고시원에 그 말 안 들어 처먹는 빌런들, 사람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업가, 전세 사기범, 그리고 애들을 매일매일 괴롭히는 그 학폭러들, 이들이 진짜 가해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이란 것은 어찌 보면 그 선량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진짜 가해자들을 처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사회가 해주지 못하는 그 역할을 대신해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을 한 거죠. 사실 그래서 후반에 주인공 이도가 이 학폭 피해 학생들과 딸 잃은 아빠가 총 쏘는 걸 말리는 장면이 있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소리치더라고요. 좀 그냥 쏘게 놔둬. 저는 정말 상징적인 장면이 산업재해로 죽었던 아들의 복수를 완주하는 엄마 오경숙 여사가 문백에게 조용히 고맙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저는 그게 정말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이도와 문백이 총이 없는 세상과 누구나 총을 가진 세상을 상징하는 존재라고 보는데 이 엄마는 자신을 항상 돌봐주고 도와주는 이도에게도 고마움을 느끼지만 자신에게 복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제공해준, 그러니까 총을 준 문백에게도 똑같이 고마움을 느낍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았을 엄마에게는 어쩌면 불가능할 것 같았던 진짜 가해자의 사과를 받게 해주고 유일한 복수를 하게 해준 문백이 더 고마웠을지도 모르겠어요. 드라마는 결국 마지막에 이제 총이 없는 세상을 상징하는 이도의 손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온전한 죄값을 치르지 않고 살아갈, 어쩌면 그 악행을 계속 반복할 학폭 가해자들, 전세 사기범,
태움 가해자들, 이 사람들 남겨놓으면서 우리에게 과연 어떤 세상이 더 나은 세상인가 하는 물음을 던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트리거 한 번씩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